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이제까지 시장 경제가 잘 경제를 이끌어 오면서 발생했던 아니면 간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의 불평등입니다. 거기에 맞서 빈곤이라는 빈곤 해결의 문제도 있죠. 뭐 어떤 경제학자들은 빈곤 해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세계적으로 빈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경제가 잘해왔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도 다른 경제학자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소득의 불평등이 너무 커져왔고 재산의 불평등은 더 크기 때문에 뭔가 지금부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소득 분배의 측정에 대한 4가지 질문.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그죠? 얼마나 되는지. 빈곤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빈곤 인구. 빈곤 인구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뭔가? 이렇게 측정했을 때 저렇게 측정했을 때 좀 다르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뭔가? 그 다음에 소득 계층 간 이동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턴오버 레이시라고 합니다. 턴오버. 내가 저소득층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해가지고 고소득 계층으로 넘어가는 비율. 그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뭐 특히 이번 정권이 바뀔 때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요. 또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때 선거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게 불평등 정도였습니다. 그 뭐 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은 그거로 별개로 두더라도 요 사실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 경제를 통한 경제의 발전이 이 문제를 간과해 왔다라는 측면은 뭐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결정되는 효율적인 결정이다. 저도 몇 번 강조했었는데요. 시장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은 우리가 달성해 왔는데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문제입니다. 소득 불평등가 있다는 걸 많이 인식해 왔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해결책은 아무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주 깨끗하고 정확한 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분배의 측정. 한 경제 내의 모든 가구를 연간 소득 순으로 정렬한다. 지금 표로는 소득 분배 상태를 보기 위해서 5분위 계수라고 하죠. 5분위로 나왔습니다. 5분위가 뭐냐? 첫 번째로 5계층으로 구분을 했죠. 그래가지고 각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을 계산할 건데 2014년 거를 봤죠.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 그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단위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인구는 각각 다르지만 100 단위로 구성을 해가지고 1번부터 최저 소득을 가진 사람 1번, 2, 3, 4, 5, 6, 7, 8 여기가 20이고, 그죠? 40이고, 60이고, 80이고, 100입니다. 이렇게 5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최하위 5분의 1. 여기에 여기에 있는 소득, 여기에 딱 20등에 드는 소득, 20%에 서 있는 사람의 소득 29,100달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번부터 20등, 20%에 해당하는 사람. 뭐 5천만이라고 하면 다섯을 나눠서 1,000만, 2,000만, 3,000만, 4,000만, 5,000만. 그래서 1,000만에 드는 20%에 드는
사람의 소득이 요구였다는 거죠. 그 2천만, 그러니까 40%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부터 시작했고 29,101부터 시작해서 여기 52,692 요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82,000 요게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답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 이상으로 여기에 다섯 번째 최상위 5분의 1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요 단위가 1, 2, 9, 12만 9,007. 이 여기 요 단계에 있겠네요. 그 5천만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2천만, 3천만, 4천만, 5천만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최고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해서 높은 사람까지 일렬로 쫙 세웠을 때 각각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최상위 5% 여기 끝에 딱 걸려 있는 여기 5%에 있는 요 인컴은 얼마냐? 23만 30 달러네요. 연간 소득으로요. 가구 소득으로요. 가구. 개인이 아니라 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간 소득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구분으로 소득 분배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5분위 계수 많이 사용합니다. 20%씩 잘라가지고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각각의 소득 아니면 각각의 계층별로 평균 소득 해서 비교를 해보죠.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계층별 구성 2013년, 2016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딱 세워가지고 봤더니 퍼센트로 나와 있네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속해 있냐, 얼마나 많은 퍼센트의 인컴이 거기에 구성되어 있냐, 그죠? 그 사람들의 총 인컴을 다 더했는데 총 100%에서 1.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의 등수로 나온 게 아니라 돈으로 매겼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그럼 여기 조금 더 있겠지만요. 그렇게 100만 원으로 했을 때 100만 원 미만, 한 달에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이 되는 사람들 1.2%. 이제 2016에는 1.3%. 조금 늘었네요. 이게 그 실질 소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해 가지고 한 거라서 그렇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8.5%, 8.5%. 똑같네요. 200에서 300 15%, 13.8%. 그렇죠? 평균 소득은 늘었죠. 약 14만 원, 15만 원 정도, 14만 원이죠. 14만 원 늘었습니다. 평균이 여기쯤에 있는데 17%, 18%. 469, 483. 요 범위에 놓여 있네요. 600만 원 이상이 제일 큽니다. 그죠? 23.9%, 25.9%. 이렇게 소득 계층별 구성이 이렇게 바뀌어 왔다. 뭐 데이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 근로자죠. 그래서 한국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낮아질 겁니다. 그죠? 농촌에 기본적으로 평균 소득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483만 도시에 있는 2016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483만 원이네요. 다른 측면으로 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퍼센티지로 봤네요. 최하위 20%의 인컴 총 인컴의 비율. 그래서 1935년부터 해가지고 총 2014년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 5분위 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퍼센티지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최하위 점점 추세를 보면 늘어나다가 이때부터는 줄어들고 있네요. 8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늘어나다가 80년대부터는 줄어들고 있네요. 두 번째 5분위 비슷한 경향이죠. 요 70년대까지 늘어나다가 80년대부터는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 세 번째도 3분위 늘었다가 줄고 있고 4분위도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 쭉 늘어나다가 80년대 이후에는 줄어들고 있네요. 최상위는 좀 특이한 경향을 줄고 늘고 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위 5분위. 트렌드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위 5%. 이것도 뭐 여기서 줄다가 여기는 줄다가 여기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을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 되기 전까지 대공황이 있었고 그 대공황 이후로 패턴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불평등도가 좀 줄어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대공황 이후에 불평등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쯤으로 대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